젊을 때는 나이 들어 돈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년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며 생활비 부담은 커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어합니다. 뉴스에서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노후 빈곤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노년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빈곤해지는 이유 5가지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노후 빈곤의 첫 번째 원인, 국민연금 부족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많은 노인들이 힘든 노동을 하거나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거나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노후 빈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은퇴 후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 동안 생활이 가능할까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액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년층은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직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작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는 월세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점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연금 외에도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젊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자본 창업, 온라인 사업, 임대 수익 같은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배우고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돈을 벌면 당장의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거나 자녀 교육비를 대거나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미뤄둡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노후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녀의 학비, 결혼자금 등을 지원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 남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생활비 걱정뿐입니다. 젊을 때 저축과 투자를 소홀히 하면 결국 은퇴 후 빈곤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떼어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축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30년 이상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퇴 후 10년 정도만 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보다 오래 살게 되면 준비한 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료비,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70대, 80대가 되면서 생활비 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질 경우 병원비가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결국 기초생활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래 살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자산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학비, 결혼자금, 주택 구입비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나친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취업이 늦어지면서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녀들도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려도 금방 나았지만 노년에는 작은 질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간병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곧 경제적인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병원 진료와 약값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의료비로 지출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노후의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몇 년씩 지속되면 준비해둔 노후 자금도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병을 예방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노후 빈곤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부담 외에도 노후 빈곤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고 경험이 많아도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소득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집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편의점, 마트에서 단순 노동을 하거나 경비원 같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령 노동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고 급여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아예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이 없는 일, 예를 들어 온라인 사업, 프리랜서 일, 부업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일을 찾기보다는 은퇴 전에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노후에는 일할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일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남아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일들입니다. 폐지를 줍거나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거나 주차 관리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낮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또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후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적은 돈이라도 부업을 시작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득 다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다양한 소득원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개인연금, 온라인 사업 같은 수입원을 미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이 없는 직업을 갖거나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일자리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도 많습니다. 블로그 운영,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같은 분야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돈을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노후에도 돈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빈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안전망 부족입니다. 한국에는 기초연금과 노인복지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3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비, 월세,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애매한 계층은 연금 수령액이 낮아도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복지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 복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미비한 만큼 개인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바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할 기회는 부족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노인들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 제도는 한계가 있고 모든 노인이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노인은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소득원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에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노후 자금을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 투자, 저축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오랫동안 활동하며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후 빈곤을 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빈곤해지는 5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부족, 노후 준비 미비, 의료비 부담, 일자리 부족,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난하지 않으려면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